공정보도 쟁취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 대단히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최승기입니다. 통합 야권연대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이 야권연대는 제가 2009년 그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와 저는 유수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때 한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는 야권연대가 큰 틀의 야권연대가 되지 못해서 결국 그 강릉의 어떤 한나라당 아성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통합진보당과 또 그 민주통합당 그 양당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한다면은 아마 야권연대로서 더 이상 다른 후보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새누리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를 형성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합의를 했고, 저희들은 지역 차원에서 보다 더 승리를 위한 가일층 노력하기 위한 이런 결의를 가지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강릉시 야권연대 합의문을 양 후보 측에서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강릉시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강릉지역 야권연대 합의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강릉시 국회의원 후보 송영철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최승기입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최승기 후보와 민주통합당 송영철 후보가 강릉시민 모두의 승리를 위한 아름다운 경선에 합의하게 된 것은 오로지 강릉시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송영철 후보와 최승기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에 대한 합의에 적극 찬성하며 야권연대 후보 선정에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최승기 후보와 송영철 후보는 합의하였음을 강릉시민께 보고드리며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강릉시민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첫째, 중앙당 차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하며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둘째, 야권 단일 후보 선대위 구성에 함께 참여하여 야권 단일 후보 당선에 적극 노력한다. 셋째,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의 정신과 내용을 이행한다. 넷째, 여론조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양당의 합의에 따르며 ARS를 100% 반영한다. 다섯째, 주민이 반대하는 강릉시 시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강릉지역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연대를 적극 실천한다. 여섯째, 야권 연대는 총선, 대선, 지선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강력한 변화를 큰 틀에서 고민한 결과로 총선 이후 가칭 강릉시민의원실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정책과 연대의 틀을 가져간다. 2012년 3월 14일 민주통합당 강릉시 국회의원 후보 송영철, 통합진보당 강릉시 국회의원 후보 최승기. 양측의 후보께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은 합의문이 2개고요. 맞교환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을 하셨는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주시나요? 아파. 예, 일단은 그렇게 하셔서 몇 초만 계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좀 봐주세요. 그대로 계시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전주 들어주세요. 앞서.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원하는 포즈 있으면 지금 시켜주시기 예. 바랍니다. 섰으면 앉아주시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여쭤보시면 되고요. 후보님 두 분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그냥 한 분 한 분씩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예. 그 양당의 어떤 뭐 대동소이 하지만 약간 정책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 정책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말씀 좀 해주세요. 두 분 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중앙당 차원에서 공동 정책 합의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따르고 이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합의문에 뭐 적시한 대로 지금 부정고지장 문제가 강릉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 돼 있고 또 다른 현안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때마다 그 정책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후보님도 말씀하시죠. 네. 일단 중앙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또한 지역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떠한 합의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의 문제까지 접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연대 이후에 승패를 떠나 그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이 있습니다. 뭐 미리 밝혀주셨지만 이번 야권연대의 의미 다시 한 번씩 좀 밝혀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중앙당 차원에서 야권 연대에 합의한 취지 자체를 보더라도 지금 야권이 분열을 하면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자면은 야권 연대가 필수적이고 그건 정말 전국적인 범위에서 필수적이고 또 이 강릉 지역만 본다면은 어찌되었던 정치적 지형으로 봤을 때 그 야권 연대를 이루지 않으면은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앙당 차원에서 야권 연대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고 따라서 또 강릉 지역을 또 경선 지역으로 분류해서 했던 것도 사실은 뭐 공정하고 또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그 경선을 치러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시민들이 선출하라, 또 결정하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이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19대 총선의 의미는 새누리당 그리고 이명박 정권 심판에 양 당이 나서달라라는 국민적 명령이자 또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국민적 요구에 양당이 합의에 이른 것이고 또 지역에서는 또 그러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 끝에 야권연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좋은 날 제가 뭐 이런 질문 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분명히 이제 과정이나 정당의 색깔을 무시하고 결국 결과에만 올인하게 되는 그런 야합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공격을 해올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 전 세계 정당 구조를 보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양당 체제에 좀 익숙했지만 사실상은 다당제입니다. 다당제이기 때문에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다당제에 따르는 어떤 정책 연합 또 이런 선거 연대 이런 것들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최초로 이제 시도를 했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시도하는 이런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12월 달 이루어질 그 대통령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단일화 또 연대를 통한 어떤 승리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 세계 정치 현상을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다른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령 뭐 다당제 국가에서 어떤 그 총리를 선출하고 또 정책 연합을 할 때
결국은 다른 당과 연합하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 현상을 이렇게 봐줬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보의 가치와 진보 정책에 대한 합의에 의한 야권 연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새누리당의 그 공격은 의미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실천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으로서 그냥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야권 연대는 결국은 승리하기 위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강릉지역 선거구를 봤을 때 두 당이 야권 연대를 통해 다 후보단을 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위치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뭐 통계가 있으면 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지금 새누리당 후보하고 후보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런가? 후보 단일을 통해서 그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은 승리는 반드시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야권연대의 과정과 또 그 부분들이 화학적으로 좀 결합하는 단계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그 총선 승리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후에 좀 그런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통계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확신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번 이제 무소속 출마하셨을 때도 사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야권 단일화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예. 그때는 이제 뭐 중앙당 차원의 그런 결합이 없었기 때문에 좀 힘이 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이번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으시면 그 전략은 밝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찌되었든 지금 그 통합진보당도 상당한 그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강한 그 조직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통합당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대중정당으로서 나름대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당이 힘을 합친다면은 사실 뭐 새누리당 혼자서 이렇게 선거를 해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지난번 2009년도 제가 잠깐 서두에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는 이제 그 보궐선거였고 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었고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 당시는 한나라당 후보 외에 다른 제 무소속 후보 또 야당 후보들과 단일화를 시도했습니다만은 당시는 가치관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났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당 홍재경 후보인가요? 후보하고 뭐와는 그 결국은 단일화를 못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 당시는 홍준일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큰 의미에서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저번에 그 야권 연대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에서 좀 생각하는 것이 저희 그 통합진보당이 3주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세진보 통합연대가 통합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도 내지는 이 강원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강릉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통합진보당의 힘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이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미 새누리당 심판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나왔던 질문 다시 한번 연속해서 드리는데 조금 더 생각이 정리되셨을 것 같아서요. 저희 그 야권연대를 하면 야권연대에 따른 파괴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분석하시는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그 지금
사실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양당이 야권 연대에 합의하고 난 이후에 야권 단일 후보의 지지도가 가령 민주당, 민주통합당 내지는 통합진보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정립했을 때 세 후보가 정립했을 때 나온 지지율보다도 한 11% 정도 이 높은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아마 여론조사상 통계상 잡히고 있습니다. 강릉은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찌되었든 지금 그 박빙에 서서히 그 각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야권 연대 자체가 하나의 선거 전략상 굉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최준기 후보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서로 힘을 합치면은 새누리당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일간지에서 며칠 전에 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것들이 있던데 아마 그 강릉 지역이 새누리당에서는 약간의 그 박빙의 우세로 좀 지고 있는 것 같고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약간의 열세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합 야권연대 이전의 좀 결과 통계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그 힘이 모아진다면 그 수치가 상당히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양쪽에서 모두 권성동,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는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내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통합당 도당 차원에서 아마 그 성명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난 이후 그 무렵에 아마 그 한반도 드라마와 관련된 그 외압이 아마 이게 그 언론사에 보도가 됐고 사실 이게 종합편성 채널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매개종 편식이나 허가를 했던 것은 뭔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터에 또 종합편성사 운영 자체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터에 그 피감기관에서 그 후원하도록 또 사실 광고 효과 자체가 상당히 의문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원하도록 이렇게 그 말을 건넸다면은 뭐 위압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건넸다면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도당 차원에서 그렇게 아마 그 발표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새누리당 공천을 바로 앞두고 그 새누리당 그 권성동 현역 의원이 그 교회와 사찰에 이제 금품을 제공하고 또 새누리당 강릉시 회계 책임자가 그 의정 보고서 배포를 빙자하여 적정 인건비인 116만 원을 추가한 1,760만 원인가 이렇게 그 제공했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변호사로서 권위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그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 공천을 앞두고 그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한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고 또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회계 책임자가 권성동 의원은 뭐 100만 원 이상이죠, 그죠?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을 받는다면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만약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재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강원도당에서 성명을 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최 후보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강원 도당은 아니고요. 네, 지역위원회와 후보 명의로 네, 성명서가 나갔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 따라서 중앙당의 그 지지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최근에 새누리당이 공천을 아마 좀 반사이익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과연 그러한 것들을 그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심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이 가장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 개입되어 있는 후보자를 공천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그런 도덕적인 모습들을 스스로 내비치는 것이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강릉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지역위원회와 그다음에 후보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후보님이 그분이 이제 많이 시민분들 만나러 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뭐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다 그렇죠. 뭐 이걸 앉아서 예. 아까 전에 참여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해주신 분들 박수 치면서 네. 오늘 아름다운 경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